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08번째 이야기. 중대 ATT 1. 중대 ATT 준비. 198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중대 ATT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중대 ATT는 일종의 전술 측정 시험이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훈련이 아니라 상급 부대의 측정관들이 동행하면서 각 중대의 전투력과 중대장의 전술적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 ATT는 중대장의 향후 진급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대장들은 이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결국 그 와중에 우리 병사들만 죽어나는 것이지요. 이번 중대 ATT는 2박 3일에 걸쳐 실시된다고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므로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사실 일정이 짧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고생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간 공격과 방어, 그리고 야간 공격과 방어 등 4가지 전술 상황을 유유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을수록 쉴 틈 없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982년도로 부쩍 강조하는 대침투 작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것이기에 더욱 분주한 시간이 될 것은 명약관하였습니다. 또한 새벽 일찍부터 기상하여 훈련을 시작하고 밤늦게 복귀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박 4일 일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엎친 데 겹친 형국으로 연거푸 찾아오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지요. 바로 우리 중대가 그랬습니다. 1982년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우리 중대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5월 14일부터 시작된 5분 대기조 군단 측정을 시작으로 5분 대기조 측정이 끝나고 이틀 뒤에 육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3주간에 걸친 육격 훈련과 산악 훈련, 그리고 100km 행군을 마치고 복귀한 지 이틀 만에 중대 자유훈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 자유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중대 ATT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태권도 승급심사와 도로작업, 그리고 웅변대회까지 치러야 했지요. 이런 상황이니 우리는 자대 막사 생활보다 야전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중대가 이렇듯 분주하게 한 달 이상을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 ATT를 대비한 전술훈련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격훈련이나 산악훈련장에서의 생활은 중대 전술을 훈련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겨우 중대 자유훈련을 통해 전술을 가다듬었지만 아무래도 산악훈련장에서 태권도와 작업 등으로 무뎌진 마음과 육신이 일거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중대장 김성대 대위는 애가 바짝 타서 조바심을 냈습니다. 6월 19일 토요일에 대대 웅변대회가 끝난 뒤 지휘관 정훈 시간을 통해 이번 ATT에 대한 정신교육과 전술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교육 내용은 각 상황에 따른 전술적 대처였습니다. 접적이동 간 측정관들이 부여할 상황과 주약 공방에서의 전술적인 방법을 이론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대장이 강조한 것은 야간 방어 시에 3선 방어 개념으로 중첩 방어 라인을 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대 자유훈련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인데 재차 3차 주지시킨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교령과 각자 임무 카드에 의한 임무 숙지 및 행동 요령 등등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교육으로는 미덥지 못했는지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에도 역시 같은 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군대에서 전술훈련도
먼저 이론 교육이 중요합니다. 병사들이 자기가 행할 전술적 행동에 대한 것을 먼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론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습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훈련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그것이 중대장으로서는 애가 탔던 것입니다. 중대장이 교육을 통해 전달한 이번 ATT 훈련 내용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쌍방훈련으로 실시되지 않고 대항군이 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중대 ATT 훈련은 거의가 다른 부대와의 쌍방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즉, 두 개의 부대를 1대1로 싸움을 붙이는 전술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쌍방훈련을 하게 되면 지휘관들은 더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쌍방이 겨루게 되면 양편의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항군이 운용되면 그런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에만 충실하면 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항군을 상대로 ATT를 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직접 훈련에 임하는 병사들은 어쩌면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항군은 대부분 수색대원들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각 대대에 수색소대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연대에는 수색대가 없었고 사단에 수색대대가 있었지요. 이번에도 대대 수색소대원들이 대항군으로 투입된다는데 인원도 소수인데다 침투 능력이 뛰어난 수색대원들이기 때문에 게릴라 상황이나 야간방어 시에는 더욱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상 발령 후 곧바로 출동하지 않고 오전 동안은 전투력 측정으로 경계와 각계전투, 수색, 매복 등을 시연하고 이를 측정한 다음 전술 측정을 위해 출동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1982년 들어 부쩍 강화된 것이 바로 대침투 작전인데 이번 훈련도 그의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즉, 그동안 야전 훈련들은 정규전 상황을 가정한 주야 공방의 전술훈련만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비정규전인 대간첩 작전에 활용되는 경계와 수색정찰, 매복 등을 포함해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측정 내용으로 인해 중대장과 중대 간부들은 전전긍긍했고 나름대로 교환을 만들어 내무 교육을 통해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너무 촉박했고 중대 ATT의 날은 금세 다가왔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